예, 이번 시간에는 솔라리스 11에 텔넷을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학습하게 될 과정에서 이런 그 텔넷 접속을 통해서 여러 그 다중 환경, 다중 사용자 환경 속에서 명령어를 다루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텔넷을 이용해서 여러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좀 구축을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텔넷 설치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 텔넷은 이제 보안상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SSH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보안이 좀 더 강화된 방법으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뭐 굳이 뭐 SSH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접속하는 방법은 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텔넷이 상당히 간편하기 때문에 텔넷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넷 접속하는 방법,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패키지를 가지고 그냥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뭐 FTP 설치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FTP 설치하는 방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 목적으로 텔넷을 설치를 해서 학습을 하시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보안상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전에서는 SSH를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 이제 SSH 활성화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텔넷을 설치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요 한 가지 덧붙여 설명드릴 게 우선 이 솔라리스 11은 상당히 이제 간소화된 어떤 슬림 형태의 서버입니다. 예전에는 10 버전만 하더라도 이 텔넷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뭐 스텔렛이라든지 FTP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11 버전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텔넷 FTP 사용하려면 FTP 서비스 요 패키지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텔넷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우선 설치를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이제 VMware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VMware 가상 머신에서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먼저 네트워크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VMware 설치를 하시면 여기에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라고 하는 툴이 이렇게 하나가 이 VMware 설치를 하면 이게 이제 같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일단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실행시키면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change sett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change setting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브릿지드 오토 브릿징이라고 하는 어, 외부 연결을 오토 브릿징으로 설정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오케이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N8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VMnet 제로로 되어 있죠. 예, 이렇게 VMnet 제로로 해서 버추얼 머신 넷 제로로 해서 브릿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네트워크와 가상 머신에서의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오토 브릿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일단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텔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OK를 해줍시오. 해주도록 하죠. 뭐 텔넷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원격 접속을 의미하는 거죠. 텔넷은 원격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통신 방법이죠. 텔넷.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
들어가서 지금 이제 요게 지금 바뀌었는데 처음에 요거부터 먼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오토 브리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좀 볼게요. 솔라리스 11 텔넷 설치하기. 그래서 먼저 루트로 전환을 합니다. 루트로 전환을 해서 다음 명령으로 패키지를 설치한다. 자, 패키지 설치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패키지 인스톨 이렇게 해가지고 이와 같이 경로명을 적어줍니다. 솔라리스 서비스 네트워크 텔넷 이 명령을 해주시면 이제 패키지 설치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텔넷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작업 요청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텔넷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FTP 설정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FTP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를요. FTP 설치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솔라리스 11은 슬림화된 형태의 어떤 그런 서버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 FTP라든지 텔넷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 예,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루트로 먼저 전화를 해야 되겠죠. 네, 시스템 관리자가 서버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루트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경로명도 만약에 이 서비스 부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솔라리스 네트워크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FTP 설치할 때는 이 텔넷 부분을 FTP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시면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나와요. 요청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뭐 등등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건 필요가 없네요. 이건 필요가 없는데 이건 제가 잘못 어,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예, 루트에서부터 루트로 전환한 다음에 일단 이거 참고를 하십시오. 그냥 뭐 굳이 그러니까 루트로 먼저 전환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명령어를 입력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패키지 인스톨 솔라리스 서비스 텔넷 이렇게 해주시면 자, 다운로드를 받아서 쭉 이러한 메시지들이 쭉 나와요. 자,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패키지 캐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바로 패키지가 텔넷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치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텔넷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텔넷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텔넷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격 로그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솔라리스에 접속을 하려면 이 텔넷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텔넷 설치한다고 해서 텔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서비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어, 명령어가 있는데 좀 명령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저는 루트로 아직 전환하지는 않았는데 서비스를 확인하는 명령 중에 SVCS 서비스라고 하는 뜻이죠. 마이너스 A 하게 되면 어떤 서비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쭉 보시면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텔넷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많은 서비스들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알 수가 없죠. disabled라고 하는 거는 현재 서비스에 대한 그 프로그램 패키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가 disabled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텔레 서비스는 과연 활성화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설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설치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서비스의 A 해주시고 우리가 앞서 배운 grep 명령을 이용합니다. 서비스 A는 지금 이 전체 이런 내용이죠. 이 내용 서비스 A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서비스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를 grep 명령을 이용해서 그 안에 텔넷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이건 파이프죠. 예.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grep 명령에 대한 인자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 중에서 텔넷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찾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문자열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아하, 텔넷이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텔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텔넷을 찾았다면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disabled로 되어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패키지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요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해주는 명령어 중에 서비스 어드민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서비스 관리해주는 서비스 ADM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텔넷을 활성화시킬 때는 enable 이란 활성화 명령을 넣어주고요. 어떤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거냐? 텔넷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서비스 관리 명령을 이용해서 텔넷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워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네. 텔넷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아하 이제 온라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텔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를 이용을 해서 텔넷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용자를 그 시스템 관리자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다중 사용자 환경이니까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관리자가 어,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로그인 아이디를 만들어 줍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시스템 관리자로 루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루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비밀번호로 입력을 하고요. 비밀번호 잘못 입력한 것 같네요. 루트 해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가 샵으로 바뀌었죠? 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사용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명령 중에 유저 애드가 있습니다. 유저 애드는 사용자를 추가시키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때 유저를 만들 때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냥 그 로그인 아이디만 만드느냐 아니면 사용자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 있었죠? 홈 디렉토리라는 게 있었죠. 그 사용자가 만들어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본 그 홈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를 만들 때 홈 디렉토리를 같이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사용자 아이디만 그냥 간단하게 만들 건지 그렇게 설정하는 옵션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m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m" 옵션이 가장 그 일반적인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옵션으로 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m" 옵션을 이용을 해요. 물론 "-m" 옵션 이외에도
홈 디렉토리를 만드는 옵션으로 -d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요 -d 옵션은 d를 정해주고 디렉토리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렉토리, 그러니까 홈 디렉토리에 대한 어떤 경로,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d를 이용하면. 그리고 이제 사용자를 처음 만들 때 그 사용자의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가 없으면 -m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m 옵션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유저 3이라고 하는 유저 3, 저는 제가 몇 개를 좀 만들긴 했는데요. 일단 유저 3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홈 디렉토리까지 같이 만들어졌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홈 디렉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ls 이게 엑스포트에 있나요? ls에서 익스포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ls에서 다시요. ls 루트 들어가 보면 네, 익스포트 있죠. 보통 홈 디렉토리는 익스포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ls 익스포트 etc였나요? ls 익스포트에서 홈 보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홈 디렉토리가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건 우리 처음에 만든 홈 디렉토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유저2 요거는 제가 중간에 한번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그 다음에 유저3 지금 방금 만든 홈 디렉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만 만들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아이디를 만들고 나서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죠? 그 아이디로 접속을 하려면 패스워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그 시스템 관리자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패스워드 이렇게 해주고 누구의 패스워드를 만들 거냐? 유저 3에 대한 패스워드를 만들겠다.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유저 3이 사용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때 만들어 주면 자, 좀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을 물어보죠. 자, 그러면 유저 3의 패스워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유저 3의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 그러면은 유저 3이 나중에 접속했을 때 이 패스워드로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럼 유저 3에게 지금 만든 패스워드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아이디를 어떤 그 웹사이트로부터 만약에 제공받을 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웹사이트에서 어, 그 시스템 관리자가 물론 자동으로 이제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새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새로 알려주죠. 유저에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그러면 이 유저는 어떻게 해요? 이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렇죠? 사이트 접속을 해서 예, 로그인을 하죠. 즉 접속을 하죠.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러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유저는 이 비밀번호 사이트에서 알려준 이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비밀번호를 다시 또 변경을 하죠. 유저가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변경을 합니다. 새롭게 새로운 비밀번호로 new 비밀번호로 해서 자신이 만든 비밀번호를 접속을 하죠. 역시 유닉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전체 그 관리자가 시스템 관리자가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보내줬지만 나중에 이제 유저 3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다시 한번 접속을 해서 비밀번호를 바꾸면 되겠죠. 그때는 바꿀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란 명령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신의 비밀번호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접속을 해서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비밀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요 텔넷을 이용해서 이제 바로 음, 접속이 가능한데요. 접속하는 방법은 어, 이렇게 볼게요. 먼저 텔넷 제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로컬 호스트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로gin을 물어봐요. 자, 이제 새롭게 이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유저 3으로 했죠. 그러면 유저 3 비밀번호는 이제 알 거예요. 이미 이제 이렇게 시스템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지정하면 뭐 메일로 보내든지 유저 3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유저 3은 입력한 비밀번호를 가지고 알려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자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저 3으로 접속이 됐죠. 아이디가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 홈 디렉토리가 없으면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export home 유저 3이라는 곳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접속한 사람들을 확인하려면 who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유저 3이 접속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라리스를 통해서 접속을 한 거죠. 지금 텔넷을 통해서 접속을 한 겁니다. 로그아웃을 하면 바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다시 한번 who를 하면 지금도 이제 접속된 상태이고 어, 로그아웃만 했고 안전히 빠져나가려면 그러면 su 유저 3으로 접속을 하고 exit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때는 빠져나가죠. exit는 이제 완전히 연결 해제가 된 거예요. 로그아웃은 그냥 로그아웃만 한 거죠. 지금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후 명령을 했더니 예, 지금은 아예 접속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체크를 해줘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통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솔라리스를 통해서 지금 텔넷 접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요거는 가상 머신이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 이게 그 서버라고 가정을 하고 외부에서 즉 윈도우를 통해서 만약에 텔넷으로 접속하고 싶다면 어, 윈도우의 그 보안상 그 텔넷 서비스를 윈도우 7부터는 그걸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놓고 이제 기본 환경으로 설정을 안 해놨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지금 환경이 윈도우 7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어, 텔넷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텔넷 설정을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텔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디폴트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윈도우 7부터는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활성화 시켜 놓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어판에 들어가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시면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 함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이렇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예, 좀 기다려 보면 자 이런 안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쭉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텔넷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텔넷 클라이언트를 체크를 해주세요. 텔넷 클라이언트를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체크하고 텔넷 클라이언트 확인해 선택을 해주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뭐 텔넷 서버를 윈도우에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설치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텔넷 서버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텔넷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텔넷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즉 원격 그 서비스를 일단 제공받기 위해서 이 텔넷 클라이언트를 선택을 하고 확인키를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 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서버에 텔넷으로 접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가 텔넷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닉스라고 하는 지금 설치한 이 솔라리스 11에다가
텔넷 서비스로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윈도우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솔라스 11 우리가 설치한 이 텔넷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일단 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텔넷에 접속을 하려면 어,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리눅스에서 그 해당 IP 주소를 알아보기 위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명령으로 if, 보통 윈도우는 IP config인데 윈도우는 IP config라고 그러죠.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if config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세히 알아볼 때는 -a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if config -a 옵션을 줘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IP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net zero라고 되어 있는데 net zero가 두 번이나 나오네요. 제가 한번 여기서는 요거는 IP6 버전으로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건 IP6 버전이고 요거는 예, IP4 버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IP4 버전으로 해서 나오죠. 그래서 요 이제 넷 제로에서 요거를 네,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192.168.05 그렇죠? 요 번호가 바로 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유니시 서버에 연결할 서버 주소가 됩니다. IP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가지고 접속을 시도하면 돼요. 자, 됐죠? 이 번호를 가지고 접속을 시도하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윈도우 설치했죠? 윈도우 상에서 텔넷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여기서 바로 텔넷을 쳐도 되고요. 그냥 cmd 들어가신 다음에 텔넷, 자, 텔넷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 주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192.168.0.5. 자, 192.168.0.5. 딱 접속을 하면 바로 해당 유니시 서버에 지금 접속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아이고, 이거 델키를 눌러야 되나요? 네, 여기선 델이네요. 유저 3으로 접속을 하고, 자, 비밀번호를 어, 지정한 테스트 지정을 하면 잘못됐네요. 유저 3 패스워드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접속이 되죠. 유저 3으로 해서 솔라리스 해서 접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의 환경 확인해 보면 유저 3 홈 디렉토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패스워드 이렇게 해주시면 어, 현재 지금 존재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고 새로운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어, 문제가 뭐죠? 다른 걸로 해야 된다. 예. 다시 해볼게요. 패스워드 해주시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 새롭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시 패스워드 명령은 이렇게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접속을 했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서버입니다. 그럼 서버에서 한번 누가 접속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저희가 앞서 확인을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두 명만 빠져나갔으니까 두 명만 접속이 됐었죠. 여기서 다시 한번 후 확인을 해보면 유저 3이 접속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처음에는 이게 솔라리스였죠. 해당 솔라리스 접속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와 같이 IP 주소를 갖고 있네요. 1916802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02로에서 유저 3에서 접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종료를 해볼게요. 자, 들어가서 엑시트 하면 완전히 빠져나오죠. 호스트에 대한 연결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연결 접속을 끊어버린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후해주면 자, 어때요? 유저 3이라고 하는 로그인했던 사용자가 사라졌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텔넷 환경을 구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일단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뭔가를 좀 하나를 테스트를 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테스트 환경 구축을 음, 해놓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